여기에서 커다란 스패너가 있는데 거기에서 굳이 이런 무채색 스패너가 무채색 종이컵을 잡고 있을 필요가 있었을까? 이 뒤에 백그라운드에 깔려있는 아이가 없다 보면은 그림의 전체의 입체감이나 무게감이 굉장히 떨어져 보일 우려가 있다. 여백과 물체의 비중이 나름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그림들 중에서는 조금 더 돋보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그림을 분석하는 TV 그분TV입니다. 오늘은 서울여대, 단국대, 경희대 평가 교수님들의 시각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님, 은성님께서 신청하신 내용인데요. 아트앤디자인 온라인 교수평가 우수작 그림 분석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8월 우수작이 돋보기를 활용해서 물체를 키웠는데 엄청 과감하게 물체를 키웠더라고요. 그런 점들이 교수님의 호감을 샀을지 궁금하고 대학교 실기고사에서 돋보기가 나왔을 때 어디까지 키우는 게 나을지 궁금해요. 이런 질문을 주셨고요. 7월 우수작들은 속도감을 표현하려고 했는데 속도감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 6월 우수작은 임팩트 있는 연출 방법 같은 게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그림들 한번 쭉 보면서 이거를 평가하신 교수님들 인터뷰 이거 같이 보면서 도대체 어떤 관점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아트앤디자인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입시 정보 잡지 출판사죠. 어쨌든 학생들에게 그런 입시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노력하는 그런 출판사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그분TV에다가 그런 컨텐츠 사용 허가도 많이 내주셔서 아트앤디자인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저희 채널도 이렇게 왕성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수평가. 그래서 사실은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담당하시는 지도 선생님, 강사 선생님하고만 이제 대화를 하고 또는 학원 내에 있는 학생들 그림만 보다 보면은 아무래도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트앤디자인 쪽에서도 이런 온라인 교수평가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실기를 하면서 최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실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온라인 교수평가가 어떤 거냐? 요거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기 구독자가 신청을 해요. 온라인으로 이제 공지되는 시험 주제를 온라인으로 시험 봐서 제공을 해서 교수님들이 그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평가를 하시고 그게 개인 평가서를 만들어서 다시 구독자분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8월에 진행된 걸 보면은 주제 발표가 7월 19일에 주제가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서 접수 기간이 8월 15일까지야. 한 달 정도 이렇게 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시 자격은 아트앤디자인 정기 구독자 정기 구독을 하는 학생들의 대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기초 디자인 사절 4시간 요 과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8월에는 경희대 교수님이 평가를 하셨습니다. 이게 연중 계속 진행이 돼요. 이렇게 보시면 4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4월부터 8월까지 거의 몇 번이야. 총 10회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것도 또 한 대학이 아니라 여러 대학 교수님들한테 내 그림을 평가받아 볼 수 있다라는 굉장히 좋은 장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 연합시험 이런 거에 참여하지 않는 독립학원들 스스로 어떤 그림의 전략을 잡고 이렇게 가는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합시험 봐봤나요? 학원에서 연합시험 보면은 연합시험 비용을 이렇게 지불을 하죠. 4만 원 정도. 그러면 총 10번의 시험을 본다면 평균적으로 3만 원이라고 본다면 이게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그 정도의 금액인데 이거 따로따로 한 번씩 참가할 때마다 뭐 참가비를 내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0번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그럼 정기 구독은 얼마인가? 이게 딱 궁금하더라고요. 그랬더니만 정기 구독을 하면은 1년에 17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1년에 17만 원인데 이 연합시험 10번 볼 수 있는 거면은 벌써 퉁치고도 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17만 원에 잡지책 나오고 각 시즌별로 입시 정보 자료집 계속 제공되고 거기에다 온라인 교수 평가가 무료고 거기다 실기대회 8만 원 상당의 뭐 실기대회 참가비 할인 들어가고 또 아트앤몰 여러분들 아시죠? 재료 살 때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근데 아트앤몰도 정기 구독 신청을 하면은 2만 포인트를 줘요. 이거 현금으로 2만 포인트 주니까 이거 재료 사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혜택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아트앤디자인한테 제가 이렇게 협찬을 받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정보 제공을 저한테 계속 해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홍보를 해주는 겁니다. 어쨌든 이 정도 금액인데 받는 혜택이 너무 많아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6월 교수평가. 여기에서 이제 출제된 주제가 몽키 스패너, 그리고 종이컵,
키위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그림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서울여대 교수님이 평가하셨어요. 그래서 평가 내용도 후반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압도적인 크기의 주제부, 스패너가 들어와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고 거기서 종이컵은 사실은 좀 옵션으로 들어가고 있죠. 이런 방식으로 지금 그림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그림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거를 잠깐 보시면은 여기에서 커다랗게 스패너가 양쪽에서 이렇게 잡고 있고요. 거기서 종이컵이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다 키위 들어가고 있고요. 주제부가 이 정도를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은 주제부죠. 근데 이 그림을 제가 픽한 이유는 다른 그림들에 비해서 이 스패너하고 종이컵, 이건 사실 무채색 간의 관계거든요. 무채색 간의 관계인데 그 무채색에서 명도 조절이 굉장히 탁월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두운 물체, 밝은 물체, 다시 키위가 어두운 껍데기, 다시 밝게 키위 묘사, 다시 어두운 스패너. 명도의 변화가 굉장히 원활하다. 그래서 주제부 세팅을 할 때 굉장히 계획적으로 그렇게 물체마다 명도 대비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것들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보셨을 때 여러 그림들이 있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그림 중에 하나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성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이 키위 액션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강조해서 그릴 수 있을까? 그런 걸 질문을 하셨는데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일 것 같아요. 키위가 돋보이기 위해서는 어쨌든 여기에서 칼라를 갖고 있는 아이는 얘거든요. 이런 그린톤이 돋보이기 위해서는 그 옆에 얼마나 어두운 물체로 꾹 집어주느냐 이런 차이 아닐까. 키위 그리면은 그린톤으로 과즙을 표현을 하죠. 근데 여기 안에서는 이렇게 어두운 공간인데 옐로우 톤으로 이렇게 과즙을 그리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칼라나 명도나 이런 대비에 굉장히 탁월하게 선택을 한 그런 그림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그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지금 종이컵하고 키위하고 이런 명도의 차이, 또 스패너까지 이렇게 들어가면서 각 소재가 가지고 있는 명도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딱딱딱딱 찝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요 안쪽 공간이 좀 어두웠으면 어떨까. 이 안쪽 공간이 좀 어두웠다면은 얘까지 같이 묶여서 주제부 스케일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가 조금 밝게 처리가 되면서 주제부가 요만큼으로 잘려나가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주제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거기서 다시 선들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전체적인 주제부의 실루엣들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스패너를 굉장히 밝게 썼어요.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은 종이컵을 최소한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컵하고 스패너하고 같은 무채색인데 얘는 웜그레이, 얘는 쿨그레이 계열로 이렇게 교차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명도가 중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패너하고 이런 종이컵하고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스패너의 금속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반사되는 이미지들 보여주고 있죠. 조금 더 또렷하게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기는 한데 지금 여기 그린톤도 약간은 조금 오버톤이 되지 않았나? 그 앞쪽에 이런 그림들에 비해서 이 그림에 비해서 조금은 오버톤이 돼서 이 블랙면하고 약간은 좀 가까워지지 않았나? 그렇게는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린톤이 블랙하고 매칭이 되면서 대비가 굉장히 선명해집니다. 당연히 이렇게 과즙 튀기고 껍데기 날리고 키위가 위에 타원이 이만큼 보이면 납작한 슬라이스 나와서 조금 더 시점의 변화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돋보이게 그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물체가 가지고 있는 명도를 지정을 하면서 물체끼리의 명도 대비 그리고 또 키위의 단면이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채도 대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사실 키위가 더 돋보이게 만드는 그런 장치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그림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주제부의 실루엣이나 그런 형태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돼요. 근데 사실은 이런 점이 좀 많이 아쉬워요. 여기에서 커다란 스패너가 있는데 거기에서 굳이 이런 무채색 스패너가 무채색 종이컵을 잡고 있을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인 거죠. 또 여기에 무채색 스패너가 있는데 그 옆에 나도 갈래 하면서 무채색 종이컵들이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디까지가 종이컵이고 어디까지가 스패너인지 이것에 대한 구별이 조금 모호한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무채색과 이 키위의 대비. 그래서 키위를 돋보이게 하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만 사실 이 종이컵과 이런 스패너의 구별이 나눠지지 않은 게 조금 아쉬워 보입니다. 평가하신 서울여대 교수님 인터뷰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미디어 디자인 전공입니다. 첨단 미디어 디자인이 산업디자인과죠. 네, 산업디자인과. 지난 시간에도 서울여대 컨텐츠를 말씀을 드리면서 3D 계열과 CD 계열의 평가 방식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근데 이분도 똑같은 말씀을 좀 하고 계세요. 이렇게 보면은 각 제시물 간의 관계와 색상의 대비, 그리고 3차원적인 표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작업하면 더 완성도 높은 작품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화면 구성 뭐 이렇게 보시면은 제시된 사물을 어떻게 배치하고 균형을 잡았는지, 밸런스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산디 계열이나 보면은 전체 입체의 실루엣이나 전체 무게 배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거든요. 시각 디자인과는 주제부 몰빵 이런 것들 많이 선호합니다. 그렇지만 산디 계열 같은 경우는 전체 밸런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선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채색에서는 색상의 선택과 조화를 평가한다. 색감의 다양성과 대비. 여기 대비 뭐 이런 거 있죠. 명암을 통해 사물의 입체감을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본다. 사물의 형태와 질감을 3차원적으로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평가한다. 지금 뭐 3차원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를 평가하시면서 가장 많이 놓치거나 실수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일부 학생들은 사물의 입체감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 특히 먼키 스패너의 3차원 표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아무래도 그림을 그릴 때 좀 평면적인 형태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서울여대 산디 계열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약간 거부 반응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겠죠. 또한 색상 대비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작품이 평면적이고 담조롭게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네. 이거는 우리가 서울여대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구분지어서 준비해야 되는가 이거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그런 인터뷰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쭉 그림들을 봤을 때 보면은 전체적으로 입체감이 굉장히 많이 돋보인다. 그런 거를 느낄 수 있겠죠. 물체마다 형태들 이런 것들이 양감이나 볼륨감 이런 것들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거기에다가 전체 밸런스라는 거 화면이 조금 더 꽉 차 보이는 그림들 그런 그림들이 조금 더 많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7월 교수평가입니다. 무당벌레와 열쇠를 이용해서 속도감을 표현하시오. 주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평가는 단국대학교 죽전 캠퍼스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교수님이 평가를 하셨고요. 이 그림들에 이렇게 쫙 봤을 때 큼직한 열쇠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단국대의 키워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시면은 일단은 이 열쇠라는 게 입체감이나 양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진 않죠. 왜냐면 이런 데 구멍 다 뚫려 있고 프레임 자체가 가늘고 긴 형태입니다. 얘도 다리가 다 쪼개져 있고 이 무당벌레 한 마리를 가지고 속도감을 표현을 하려면 얘 날개 벌리거든요. 이렇게 날개가 나오죠. 그러다 보면은 얘 또한 마찬가지로 덩어리가 하나로 딱 묶여 있지 않고 다 사방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형태가 나와요. 사실 그리기가 좀 어려운 소재다. 열심히 그렸는데 공간을 제대로 메꾸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을 많이 사용을 하죠. 뒤에 대빵 원기둥을 하나 박는 거예요. 큼직한 원기둥을 하나 빵 쳐놓고 거기에 블랙면 과감하게 넣고 거기서 옐로우 톤 들어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노검 대비 큼직한 면과 그 앞에 포인트 물체가 뜨면서 그런 면적 대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여기에서 제시된 소재들을 가지고 그림을 풀어나가기가 좀 수월해요. 이 뒤에 백그라운드에 깔려있는 아이가 없다 보면은 이런 데 뚫려있는 구멍들 때문에 그림의 전체의 입체감이나 무게감이 굉장히 떨어져 보일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런 장치들을 넣은 그림들이 우수작으로 많이 선발된 결과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그림도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열쇠 끝에 부분에 십자 모양의 홀을 중심으로 큼직한 열쇠들이 공간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 앞에 이렇게 전체 형태가 그래도 나름대로 보여지는 그런 열쇠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당벌레 나오고 이런 날개 어두운 톤하고 대비 만들고 해서 큼직한 면과 앞에 포인트 물체 이런 대비의 형태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실점이 보인다는 것은 그쪽 공간으로 확 빨려 들어가는 그런 집중성이 있기 때문에 속도를 해석하기가 좀 더 쉽게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그림도 볼게요. 전체적으로 이런데 구멍 여백들이 좀 많이 뚫리죠. 어쨌든 나는 이런 소재가 나오면 화면에 잘리지 않게 전체 씬을 한번 이렇게 보여주겠어 라는 작전이 있는데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간다면 화면이 조금 더 꽉 차 보이고 무게감 자체가 조금 차이가 생기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무당벌레 너무 귀엽네. 무당벌레가 열쇠를 잡고 무언가를 열러 날아가고 있어요. 속도감이기 때문에 뒤에 액션이나 이런 잔상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속도감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강조할 수 있을까를 보면은 여러분들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같은 거 보면은 자 나의 주먹을 받아라 하면서 주먹이 하나가 이렇게 쭉 날아가면 그 옆으로 선들이 쫙 들어가잖아요. 또 주먹은 가만히 서 있는데 이게 쫙 들어가면서 주먹질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선 역할을 하는 게 이런 공간의 구조 전체적으로 집중력을 보일 수 있는 하나의 소실축으로 만들어 놓은 공간성 거기에서
다시 물론 당연히 이런 잔상들 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공간과 잔상과 이런 물체의 운동의 방향성의 통일 이런 것들이 사실 속도감을 좀 더 강조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도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큼직한 열쇠가 들어가고 있고요. 뒤에 백그라운드에 이렇게 열쇠를 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무당벌레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하나의 공간을 기준축으로 해서 공간으로 빠져나가는 이 정도로 설정을 하고 앞으로 나오는 무당벌레와 그 앞쪽에 뭐 이런 포인트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얘네들은 크게 역할을 하는 아이들은 아니죠. 여기서 포인트 컬러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 정도의 컬러 밸런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아이들이지 않나. 대체적으로 이 축과 이 축, 얘가 움직이는 축, 그리고 이쪽 공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공간으로 들어가고 앞으로 나오는 물체, 전체적인 공간감이나 앞에 포인트를 잡아내면서 그런 속도의 이미지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단국대 교수님,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전공의 최원재 교수님이세요. 이분 평가에 굉장히 프로페셔널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여기 한번 보면은 사물의 물적 특성을 세부적으로 묘사한 작업물은 많지 않았다. 사실 물적 특성, 이게 사실은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물적 특성을 묘사한 작업물은 많지 않았다. 이는 개인의 준비와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또한 주어진 주제의 두 오브젝트 간 크기 차이를 두지 않고 입체적인 구도를 반영한 화면 구성이 많았다. 여기서 보면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묘사와 크기 차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스케치에서 보면은 단국대 같은 경우는 면적 대비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거기다가 지금 여기에서 이 교수님께서 묘사 이야기를 하잖아요. 묘사 이야기. 화이트 한 번 더 찍자. 블랙 한 번 더 찍자. 그런 생각 반드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채색, 주제 사물의 고유한 색채와 물적 특성을 반영한 채색이 중요하다. 특히 재질감 묘사와 배색, 배경 채색이 주제를 강조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배경 채색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물체의 주제와 대비를 만들어내는 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국대학교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색과 화면 구성, 이게 메인 키워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처음에 봤었던 서울여대 그림과는 또 다른 그런 뉘앙스가 좀 보인다. 물론 주제도 이런 주제였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큼직한 화면에 프레임과 그런 큰 면을 치고 있는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죠. 거기에서 주제 포인트가 움직이고 있고 이런 방식의 구성이 많습니다. 8월 넘어가겠습니다. 8월 같은 경우는 경희대학교 교수님께서 평가를 하셨어요. 오핀 나왔습니다. 체리 나왔고요. 그리고 돋보기 나왔어요. 그래서 8월에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큰 실루엣이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거기서 지금 오핀이 뿡 찔러가지고 돋보기 깨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과즙이 튀는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개념보다는 이렇게 돋보기가 조금 더 과감하게 체리를 좀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연출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오핀이 날아와서 체리를 찌르고 거기에서 다시 오핀이 돋보기를 깨고 있는데 거기서 굴절된 이미지. 그래서 깨지는 연출하고 거기서 확대된 이미지 보여주고 하다 보면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좀 많이 복잡해 보여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좀 잘 전달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었던 그림이에요. 그림들이 전반적으로 화면들이 진짜 꽉꽉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자연스럽게 여백과 물체의 비중이 나름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그림들 중에서는 조금 더 돋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을 먼저 가지고 왔고요. 일단 메인에서 돋보기가 들어와서 체리를 확대하는 거를 기본 언어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큼직한 오핀이 말려서 여기에서 체리 찌르고 여기서 다시 체리를 찔러서 이렇게 체리가 찔려 있는 부분이 돋보기를 통해서 확대가 되고 있죠. 작은 거 돋보기를 통해서 보이는 건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메인에서 내가 메인 언어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사실은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에서 체리가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에 돋보기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돋보기가 확대를 하고 있고 여기서 오핀이 감겨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명도의 차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탁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됐고요. 여기에서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액체가 나오는 연출을 그렇게 많이 오버하지 않고 뿜어져 나오는 액체가 좀 과하게 연출이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여기보다는 그 외곽으로 시선이 날아가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해서 부분을 좀 더 포커스로 그렸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우수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다음 그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접근법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돋보기의 형태를 오롯이 그리면서 그렇게 그렸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돋보기에서 렌즈를 이렇게 꺾어서 뜯어냈어요. 어떤 사진의 한 컷처럼, 액자의 한 컷처럼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접근법은 굉장히 저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도 조금 더 시야가 넓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큼직한 축을 가지고 있는 돋보기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축의 타원, 이 축의 타원. 그래서 이 타원보다는 이 타원이 조금 더 땡글하고, 근데 얘는 거의 정원에 가까운 타원. 서로 각기 다른 속성을 갖고 있는 타원이다. 여기에서도 조금 더 변화가 느껴지고요. 거기에서 이런 프레임에서 이런 아이들을 딱 거기서 비춰지는 이미지를 가지고 입체가 따로 그 옆에 붙는 게 아니라 그것들은 다 원경 처리를 하고 이 아이들만 어떤 사진 액자처럼 이렇게 만들어낸 게 집중력도 좋고 표현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탁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되는 부분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가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같은 가지인데 여기에 반사되는 엄청 크고 얘는 좀 작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굴절된 이미지를 메인에서 딱 보여주고 있고, 사실은 오핀이 찌르고는 있습니다. 찌르고는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옵션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제부에서 얼마나 집중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게 사실은 관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경희대학교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구도 기획에 있어 디자인의 조형적인 부분에 대한 숙련 및 이해도를 먼저 보게 된다. 사물의 방향과 크기, 배치, 조화 등을 통한 긴장감, 공간감, 창의성 등을 표현하는 능력을 평가하였다. 각 사물의 고유의 재질 및 디테일한 표현 등의 테크닉 차이로 평가 점수에서 차등을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레이아웃, 스케치에서부터 그레이드가 나뉘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올라가서 그림이 세부 점수가 됐을 때는 어떤 묘사력을 중심으로 본다, 이런 개념의 이야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이런 표현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조형적인 면에 있어서 점선면으로 사물을 적용하여 배치하는 밸런스를 맞추는 부분은 많은 학생이 놓친 면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수시도 그렇고 정시도 그렇고 경희대 그림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인 레이아웃, 근데 경희대 레이아웃은 시간이 짧다 보니까 경희대 레이아웃이 정확하게 좀 많이 고착화되어 있죠. 그래 놓고 나서 그 레이아웃 세팅에 맞춰놓고 묘사를 얼마만큼 그 짧은 시간 내에 묘사바를 날리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경희대 시험의 핵심 키워드가 되는 것만큼 지금 경희대학교 평가 교수님 말씀도 그런 같은 언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전체 그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보면은 처음 서울여대와 좀 다르죠. 또 단국대와도 또 좀 달라요. 메인에서 어떤 키워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 거기에서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 표현을 하고 있는가, 질감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중심으로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네, 은성님, 두 번째 줄 첫 번째요. 배경 진짜 대충 해서 말하기 부끄러웠는데 붓질이나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묘사에 망설임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이런 가지나 이런 것들 칠할 때, 이런 나무나 이런 것들 칠할 때 이런 아이들 금속 칠하는 것과는 약간은 좀 차이를 좀 주면서 칠하시는 거는 어떨까, 그런 것들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금속 칠하는 것과 여기 손잡이 칠하는 것, 이런 칠하는 채색법이 조금 차이가 있죠. 그리고 또 체리를 칠하는 것과 요 가지를 칠하는 것과, 이거는 처음 칠할 때부터 디테일하게 면들을 다 쪼개가면서 칠해요. 전체적으로 채색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다 다듬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조금만 더 기본 질감을 머릿속으로 연상을 하시면서 밑에 베이스 톤을 깔기보다는 붓으로 좀 그려가면서 표현을 해보는 건 어떨까? 그림이 조금 더 다양하고 풍성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내용 한번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서울여대 그림을 봤을 때 그 교수님의 키워드는 3D의 입체 형태, 이런 말씀 많이 하셨고요. 거기서 색상 대비,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종이컵과 몽키 스패너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색상 대비도 있겠지만 명도 대비, 이런 것들에 대한 키워드가 있었죠. 그리고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면적 대비, 두 개의 개체가 같은 크기로 나오는 좀 이상한 그림들이 많았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케치에서 면적 대비, 거기다가 개체 표현, 이런 질감 표현에 얼마나 집중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희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서울여대하고 조금 더 같은 키워드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근데 경희대에서 경희대 평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는 물체마다 점선면의 역할을 부여
부여해서 전반적인 밸런스를 잡아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서 또다시 표현 이런 것들 말씀을 하셨습니다.